다음 문을 보이세요라고 하는데 일단은 fx, gx의 값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f'(x) 마이너스 g'(x의 값은 0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세로함수로 잡고 세로함수를 미분했다고 해볼까? 그렇다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빵 나온다는 얘기인가? 네. 그럼 이걸 롤의 정리를 적용하면 되지 않나? 롤의 정리에 따르면은 hx라는 녀석의 값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 네. fx하고 gx의 값이 연속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뺀 녀석의 값을 가지고 만든 녀석의 값은 당연히 연속이지. 연속함수끼리 빼면 연속이니까.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fx, gx 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hx의 값도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g 프라임 a를 대입한 거랑 b 대입한 녀석의 값이 똑같은지 모르겠네. a 대입한 녀석과 b 대입한 녀석 a 대입한 거랑 b 대입한 게 똑같은지 모른다. 아,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고? 그럼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녀석에서 만족한다고 한다면 우리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존재한다였나? 네. 접선의 기울기 값이 0 되는 게 존재한다. 이게 그거 아닌가?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고? a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다. 모든 x에 대해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기가 a를 갖다 대입한 점 여기가 b를 갖다 대입한 점이라고 하자. 어떻게 모든 점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모든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 항상 빵일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양수,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빵,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잖아. 근데 이렇지 않다며. A하고 B 사이는 모든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며. H'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상수함수였을 때 이게 가능한 건가?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값이 상수함수가 되면은 이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빵, 이 점도 접선의 기울기 빵, 이 점 접선의 기울기도 빵인 건가?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상수함수인 거네? 맞아요? 그러면은 h라는 녀석의 값은 상수함수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hx라는 것 자체가 fx 빼기 gx니까 fx라는 녀석의 값은 gx 플러스 k라고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점은 요 녀석을 잡고 그 녀석이 원래는 누구였나요? 이렇게 구하는 과정인 것 같아.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끝. 연습생은 끝. 센수하고 가겠습니다. 센수학에서 풀어야 될 거 이게 볼까요? 116페이지. 110? 66. 166? 116. 그냥. 116. 아니요, 그냥 66. 그냥 66. 66부터 풀어야 될 쪽수는 81. 지아야, 지금 진짜 너 단 한 문제도 안 펴서 지금 책을 아예 안 펴고 있는 거야? 대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문제도 안 푼 거야 혹시? 좀 풀었는데 한 서너 문제? 그 정도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언제 만나고 만나는 거지? 일요일날 만나고 만나는 건가? 오늘 화요일이고 학교 오늘 처음 간 게 아니구나. 이틀째구나. 3일만 더 가면 되네. 학교 가니까 좋은 점 있나요? 학교 가서 자습 아니야, 온통? 네. 수업하는 선생님 아무도 없어? 그것은 2학년 거 수업? 아니, 모의고사 풀라고 그러고 풀이해줘? 풀이 아니고 그냥 풀래요. 아이고야. 학교가 놀자판이구나. 모의고사 풀려면 애들이 풀어? 네, 풀. 그 채점하고 모르는 거 틀린 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네, 알았어. 답지만 나눠주고. 답지도 안 줘요. 답만 알려줘요. 몇 번인지 알려줘요. 미쳤다, 미쳤어. 자, 풀어야 할 게 몇 번일까요? 396번. 396번에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극한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 주어진 식을 보고서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누굴 구하라는 건지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 색깔 다르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색깔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는 h 앞에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 색깔 다르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들 색깔 다르게 보이면 이거 산수한 게 누구야? 1 빼기 마이너스 1이 1 빼기 마이너스 1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다 뭐라고 쓰지? 2를 보고서 F'이라고 쓰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2F'2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구만.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fx라는 녀석과 직선이 2,7에 접하고 있습니다. 다항함수가 있는데 fx라는 다항함수가 있는데 2,7이라고 하는 점에 접혀서 접선이 요게 지금 접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F2 1 7 또 뭘 알 수 있죠? F 프라임 4. 네, 접선의 기울기가 4니까요.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4를 대입해서 답을 8이라고 쓰세요. 건이도 숙제가 안 돼 있나 봐요. 아, 돼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407번. 40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07번 문제가 다음에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값을 구하시고요. 그 y절편값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y절편만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접선을 구하는데 이게 접점이네? 그래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접점에 잡히니까 접선을 갖다 구할 때 y에서 y좌표를 빼고 접선의 기울기만 구했으면 좋겠네. x에서 x좌표 뺐고 접선의 기울기만 여기다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아야,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생각이 완전 딴 데가 있어. 자, 이 함수 위에 있는 점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누군데요? 자, 도함수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는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정도면 머리에 들어갔을까요? 도함수는 임의의 점 x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그런데 우리는 t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다 t만 집어넣으면 그게 t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3t의 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런데 이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고 하니까 x한테 0만 대입하는 얘기네. x한테 0을 대입했을 때 그때 y값을 구하세요.
그 y의 값이 gt 값인데 요거 이항하려고요. 이항했더니 t의 세제곱 플러스 2t가 될 거고 x한테 0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t랑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인가? 그럼 2t 값은 소거되고 결국 gt라는 y절편값은 마이너스 2t 3승이에요? 네. 그때 이거의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부모값은 t제곱인데 분자의 값은 t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에서 t를 대입한 걸 빼라고 하니까 t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t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뺐으니까 플러스 되겠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2t의 세제곱은 지워지겠네. 그때 필요한 건 2차 함계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그럼 2차 함계수가 누구야? 그러니까 3t제곱에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이거 분자의 산수한 게 마이너스 6t제곱이겠네? 뒤에 건 관심도 없어. 우리가 필요한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최고차 함계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08번으로 갔습니다. 408번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 x의 값이 플러스 1, x의 값이 3인 점에서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 거구만. f'-1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숫자를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근데 지하야 선생님 매번 할 때마다 너 들으라고 똑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거든? 흘려듣지 마세요. 자, 마이너스 1인점, 1인점, 3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해서 숫자를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을 대입한 값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값이 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fx의 값을 이용해서 gx의 값은 이렇게 구할 건데 gx의 그래프에 x가 1인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접점의 좌표는 x가 1인점에서의 접점이니까 1,g1 값이 접점일 거고요. x가 1인점에서 기울기는 함수 g를 미분해서 1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지금부터 이거 두 개만 구해서 접선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g한테 1 대입하게 되면은 g1의 값이 마이너스 f1인가? g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하려면 도함수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 지금 도함수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이건 곱미분해야 되거든. 앞에 건 x라는 문자의 식 마이너스 x, 뒤에 건 x라는 문자의 식 fx니까 곱미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마이너스 x를 먼저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x의 값은 내비두고 뒤에 있는 f를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x f 프라임 x인가? 거기다 1 대입한 g 프라임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죠? 된 거 맞나요? 그럼 따라서 이 값이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 프라임 1의 값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우리 알고 있잖아. f 프라임 1의 값은 빵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f 프라임 1이 빵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 값은 지울 수 있겠구만. 근데 f1 값을 알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f1 값이 누구래요? 네, 1 대입한 함수값은 2라고 얘기했네요. 따라서 접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 접선의 기울기 값 마이너스 2. 그래서 y에서 y좌표 뺐고요.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만 썼습니다. 이걸 정리한 게 답입니다.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11번. 411번이 3차 함수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점 좌표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럼 a의 값에 관계없다는 표현 자체가 항등식에 관련된 표현인 거네. a가 있는 것과 a가 없는 걸로 묶어주세요. a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니까 오른쪽에서 a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는 a를 가지고 있고 a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의 값은 x의 세제곱 플러스 2는 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지다는 점은 a가 지워지게끔 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a가 지워지도록 하는 숫자가 누가 있죠? 네, 0도 있고 2도 있나요?
0을 대입했습니다. 0 대입하면 밑줄일 값 0입니다. 0 대입했더니 y는 2 대입했더니 밑줄일 값이 0이기 때문에 a는 지워집니다. 2 대입했더니 y 값이 이게 항상 지나는 점 정점입니다. 항상 지나는 두 점은 구했습니다. 근데 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0,2에서의 접선과 2,10에서의 접선의 각각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풀어야 되겠구만. 이 함수의 값을 fx라고 한다면 0,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지하가 이게 뭘까? 3 듣고 있습니다. x 아, 도함수 두고 하는 중이야? 3x의 제곱. 2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만 내려오고 차수는 1차면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은 A 1차항은 x만 없애면 미분한 거거든. 아 그리고 상수항의 값은 없어지는 것 같아.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니까요. 자, 그럼 0,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야? 저기다가 A 저기다가 마이너스 2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x에다가 0 x한테 0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어? 그게 접선의 기울기? 네,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f'0 2a입니다.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요?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2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2만 대입하면 되겠다. 2 대입했더니 12-2인가요? 그 두 녀석의 값이 어떻다라고 해야 되죠? 수직이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죠? 저는 마이너스 1 네, 곱해서 마이너스 1로 놓고 풀겠습니다. 2라는 녀석과 12-2의 값을 곱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항하겠습니다. 4의 제곱,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1은 빵입니다. 그때 a 값들의 고백값이 필요하니까 두 분의 곱만 구하면 되겠다. 두 분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12요 1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2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에서 포물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는 것들은 보통 크게 몇 문제만 풀 줄 알면 모든 문제는 자동 다 풀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너희가 지금 질문이 많다는 거는 사소한 실수를 하든지 사소한 실수를 하면 걱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본질적으로 두세 개를 계속 반복하는데 매번 맞고 틀리고를 반복하는 그건 좀 심각한 문제거든. 좀 걱정스럽다 살짝. 자, 문제는 포물선 위에 있는 t, t 제곱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의 접선도 있고요. 수직이 되는 직선도 있습니다. 그때 y축과 만나 생기는 점이 Q점이라고 합니다. 아,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만나 생기는 점이 Q점이라고? Q점 좌표, y좌표만 구해서 Q점 좌표만 구해서 극한값만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P점은 접점이잖아. 접점의 좌표의 값은 t, t제곱이라고 문제가 알려줬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접선과 수직인 선의 기울기의 값은 따로 구할 거죠? 자,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누구야? 미분하게 되면 2x니까 t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 2t인 것 같아. 그때 수직인 거의 기울기의 값 마이너스 2t분의 1이겠죠? 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구하는 거는 이 선을 구하는 중입니다.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x에서 x좌표 뺐고요.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2t분의 1입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y좌표는 q점의 y좌표인데 x한테 빵만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ft라고 합니다.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ft-t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2t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t니까 2분의 1인가? 그럼 ft의 값은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여기다 t값한테 0만 대입하세요. 네.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327번. 4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6번. 416번. 416번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비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비율을 구하라고 하니까 사선 방향에 있는 선분의 길이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나 지금? 축에 평행한 선분의 길이의 비율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1,0이라는 점하고 y절편 q하고 그리고 r하고 q에 대해서 길이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구만. 지금 여기 길이의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사선 방향의 길이의 비율을 구할 때는 보통 축과 평행한 선의 길이의 비율을 구해도 괜찮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뭘 구할 생각이냐면 요 삼각형 있죠? 그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막곡지각이 똑같고 수선은 똑같으니까 직각 똑같으니까 닮은 도형이네? 그래서 문제에 구한 PQ라는 길이 대 RQ라는 길이는 P점에서 원점까지 길이는 1이죠? 그럼 내가 R점에서부터 Y축까지 거리가 누군지 안다면 문제가 요구한 비율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길이의 비율을 1대 RQ로 구하면 되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아, Q는 아니지. R점에서 수선발 내린 점의 좌표를 H라고 한다면 1대 RH로 구할 생각이야. 되신 거 맞나요? 건이 이해되는지 묻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접선이 필요한 거구만, 일단. 1,0에서의 접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기울기를 모릅니다. 기울기는 지하가 구해볼까? X, 아니, 3X 제곱 마이너스 거기다 뭐 대입하자고. 1, 그랬더니 기울기는 3 마이너스 네, 그래서 기울기 1이라고요. 그래서 접선 구했습니다. 접선의 방식이 y는 x-1이라는 접선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R점의 x좌표가 누군지 알면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군요. 그럼 접선과 3차 함수가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 필요한 거네. 그러니까 두 식을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이항했습니다. 조립제법 해야 되겠네? 근데 조립제법을 직선하고 3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 1에서 접하네? 1이 중근이겠네? 그러니까 1로 조립제법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산수가 틀린 게 있나? 아유, 산수가 틀렸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3x니? 그래서 조립제법하고 있습니다. 1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1이 중분이니까요. 따라서 이 식은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R점의 x좌표가 누구란 얘기죠? 아, 2,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2란 얘기구만.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문제에 구한 답은 1대2가 답이네요. 이해됐어? 근데 건이 아까 컨디션 괜찮았었는데 대답하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다운되는데? 틀려요. 졸려요? 그럼 선생님 목소리 업 해볼까요? 자, 417번으로 왔습니다. 417번이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에 대해서 fx 그래프에 1,0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1,0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니까 그 접선은 뭐 미분에서 1만 대입하면 기울기 구할 테고 그 기울기 이용해서 접선 구할 수 있겠네. 접선 L부터 구하자. 그런데 A점을 지나고 접선 L에 수직이 되는 선도 있다고? 그 직선이 fx하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다음에 질문이 어렵네. A점을 지나고 직선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조건이 도대체 무슨 조건인지 그걸 나중에 생각하는 과정이 까다롭겠다. 일단은 내가 필요한 건 접선 필요한 모양이야. 도함수부터 구하겠습니다.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지 않고 그냥 바로 미분부터 할게요. x-1 kx 플러스 지금 쓰는 순간 1대2 반값이 누군지 이미 예상이 되지 않냐? x-1이 없는 거한테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1대2 반값이 누구예요? 네, 1대2 했더니 여기만 1대2 하면 되죠. 앞에 거 뒤에 건 빵이니까. 그래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k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1,0을 지나면서 이 L이라는 녀석과 수직이 된 직선 있잖아. 이거의 기울기는 누구야? 네,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인가요? 1,0을 지나면서 수직인 선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선하고 3차 함수 fx하고 만나는 점이 한 점에서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한 점에서 만나려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실근의 값이 하나만 있다는 거 아니야? 이 녀석하고 y의 값이 x 곱하기 x-1 곱하기 k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교점이 한 점이었으면 좋겠다며. 교점 좌표는 1에서 교점이 발생했었나? 이거 이항해줄까? 갖다 놓고 이항하려고 해. 그럼 이항하게 되면 x-1이 공통인수니? 그럼 x-를 묶어주면 얘는 지금 kx제곱 플러스 x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이항했더니 플러스로 바뀌지? 네, 이항하면서 x-를 묶었었습니다. 근데 1의 값은 이미 근입니다. 1의 값이 근이었을 때 나의 바램은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죠? 밑줄침 방정식이 교점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며. 교점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며. 이미 교점이 있잖아. 다시 한 번요. 밑줄치는 2차 방정식이 1이 중근이든지 1이 중근이든지 요게 1만 근으로 갔든지 아니면 해를 안 가지면 되겠다. 이런 거 맞아요? 그럼 1이 근이려면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아니야? 1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인데 1이 근이라면 요게 1대2 반값이 빵이면 1이 근인 거죠. 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빵 나오려면은 이게 어떨 때 빵 나오지? 통분하게 되면 k 플러스 1분의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가 되는데 분수가 빵 나오려면 분자가 빵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분자가 빵 될 수 있니? 이건 절대로 빵이 될 수 없네. 분자의 값 항상 양수값이네.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건 절대로 빵 나올 수가 없네. 그래서 이 값은 밑줄 친 녀석은 1이 근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해를 갖지 않아야 되겠군요.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다. 해를 안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1-4배 한 다음에 계산해야 되니까 k 플러스 1분의 4k인가?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문제 생겼다? k 플러스 1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k 플러스 1의 부호에 따라서 부동항이 바뀌어야 되는데 k 플러스 1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k는 문제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분모의 값에 k 플러스 1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 제곱을 곱하면 부호 걱정 안 해도 되겠다. k 플러스 1을 제곱한 건 양수니까. 그럼 k 플러스 1 곱했더니 좌변은 k 플러스 1 제곱인데 우변은 4k 곱하기 k 플러스 1인가? 이거 이항하려고. 이렇게 이항해야 되려나? 4k제곱인데 k제곱을 이항했으니까 3k제곱. 4k인데 2k를 이항했으니까 2k. 플러스 1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1. 이거 해를 구하면 되겠네요.
인수분해 되는 것 같습니다. 3하고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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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여기입니다. 3k-1 값이랑 k 플러스 1 값이 0보다 크입니다. 따라서 k 값은 Y보다 네, 이걸 답으로 쓰면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커피 좀 타올고요. 네, 타올. 423번은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선하고 3차 함수가 접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접점 좌표를 모르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아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접선 아니야? 저거 자체가 접선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접점 좌표는 몰라. 접점 좌표는 t, 뭐라고 놓을까? T 세제곱 T 이게 접점의 좌표인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저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라며. 여기가 지금 t, 누구라는 접점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놔도 되고 t점 좌표는 3차 함수 위에는 점도 되지만 직선 위의 점도 되기 때문에 t의 값 여기다 대도 되겠다. t, 3t 플러스 8이라고 해도 되겠다. 근데 뭘로 푸는 게 산수가 편할지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기울기 값을 구하면 기울기 값은 지하가 구할까? 지하 접선의 기울기 얘기 줄래? x가 t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아 3T 제곱 플러스 T 4T 플러스 A 네,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a를 넣어놓는 게 나을지 빼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가지고 나 지금 요거 가지고 풀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른쪽에도 a가 생길 건데 a가 혹시 소거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에 a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자, y에서 y좌표 빼고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썼고요. x에서 x좌표 빼고 있습니다. 지하야. 지하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선을 구하는 걸 수십 번, 수백 번 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하고 나면 이제 익숙하게 하거든? 근데 그게 신경 써서 풀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접선인데 이게 누굴 지난다고? 헐, 문제가 발생했네? 이게 누굴 지나는지 점의 좌표를 모르네? 하지만 기울기는 알고 있다고? 아, 우리가 아는 거에 F'T였어? 그게 3이었던 거야? F'T의 값이 3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3이라는 거 아니야? 아, 그렇다면은 A인 걸로 풀면은 내가 지금 이걸 3으로 대체할 거 아니야, 지금? 3으로 대체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요걸로 풀면 뭔가 불편할 예정이네. 아까 A가 혹시 소거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여기가 3t-8로 푸는 게 더 낫겠다. 이게 지금 접선이잖아, 지금. 내가 지금 이거하고 이걸로 푸는 게 더 편리했을 것 같아서 접선을 좀 조정했습니다. 이게 접선인데 그걸 계산해주면 y의 값은 3x-3t 3t 지워지고 플러스 8인가? 어이씨, 이럴 때 a가 안 나온다. 10번씩 풀어야 되겠는데? 10번씩 어떻게 풀지? 아, t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at하고 3t 플러스 8이 똑같다고 놓을 거고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의 값이 3이라고 놓으면 풀리겠네.
이거 두 개 y좌표 똑같은 거였고 이거 똑같은 거였네. 여기서 아름답게 뭐 t가 나올 줄 알았더니 t가 소거돼 버리니까. 되신 거 맞나요? 그럼 10번씩 풀어가지고 풀고 싶은데 a 값 대신에 대입해서 푸는 산수가 좀 불편하겠다. a 값 대신에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이 값을 지금 여기다 대입하려고 하거든? 그럼 대입했더니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2t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t 제곱. 그 다음 3t? 3t 값은 소거됩니다. 그러면 2항 했더니 이거 2항 해주려고 하거든? 2항 하면서 2도 약분할게요. t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동호가 성립하나? 근데 실근이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을 거라서 하나 더 있겠는데 이거 확인해보자. 1104였을 때 마이너스 2로 하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4? 또 있나? t 플러스 2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또 있어? 네, 마이너스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t의 값이 마이너스일 때 a 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구하는 거는? t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아닌데. 마이너스 1이라고? t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4 아니야? 왜 객관식 보기에 4가 없지? 내가 미쳤나? 마이너스 1이라고? t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한 거지? 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었다, 멍청하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2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5번은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할 때 m값을 구하세요. 방금 전에 풀었던 거는 3차 함수에 a가 있었는데 지금은 접선에 m이 있네.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접합니다. 접할 때 접선의 기울기인 m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접한다고? 접점접히 모르잖아. 접점접히의 값을 t, 기울기의 값 미분의 t 대입하면 되니까 3t 제곱이죠? 접선 구했습니다. 그 접선이 얘겠네? 그럼 접선 구했더니 y-t의 세제곱 플러스 1, 3t의 제곱, x-t 이거 전개해 보려고. 접선이 3t의 제곱 x 마이너스 3t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t 세제곱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1인가? 근데 얘가 이거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t한테 뭘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7 나오는 거야? t한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7인가? 그러니까 t한테 2 대입했을 때 m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구만. 되신 거 맞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질문을 빨리빨리 하면 선생님이 처음 나오는 문제는 천천히, 비슷한 문제는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질문합시다. 다 모르겠어요. 어떤 거를요? 이 유형, 밑에 26번도 얘기한 거죠? 네. 이제 유사한 문제니까 조금 속도 내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 위에 1,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은 정확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접선이겠다. 문자 A나 M이 없으니까 일단 그 접선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접선이 또다시 또 다른 곡선 4차 함수에 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접선부터 구합시다. y-3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3x제곱 마이너스 5한테 1 대입하면 되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기울기예요. 접선의 값은 y의 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 접선이 다시 이거랑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4차 함수가 있을 건데 4차 함수의 값이랑 직선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접점좌표 누군지 모릅니다. 그 접점좌표를 가정했습니다. 접점좌표의 값은 t, t의 4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a가 접점이고요. 기울기의 값은 미분에서 td 번개 기울기죠? 4t 세제곱 플러스 2의 값이 기울기인가?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y 마이너스 y에서 y좌표 뺐고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y의 값은 4t의 세제곱 플러스 2x 그런데 이 기울기의 값이 누구였더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고? 그러면 t의 값이 누구면 돼? 그럼 t한테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한다면 정리할 걸 그랬네. 지금 t한테 마이너스를만 대입하면은 그게 요 녀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t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따라서 y의 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인가? 이 값이 5였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또 모른다고 하니까 풀면 되죠? 427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살짝 지겹긴 합니다.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접선입니다. 이게 접선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1입니다. 접점좌표 가정에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접점좌표의 값은 t의 t, t의 세제곱 a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3이 접점입니다. 기울기의 값은 미분에서 t 대입하겠습니다.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 값이 기울기입니다.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접선이 이 선하고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y에서 y좌표 빼고 있습니다. 기울기 썼고요. x에서 x좌표 빼고 있습니다. 요 녀석의 값이 저 접선과 일치합니다. 식을 정리해야 되겠네 이거는. 요 값이 a를 가지고 있는 바람에 t의 값을 바로 못 구하겠으니까. 오른쪽에 마이너스 3t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t 세제곱을 이항했습니다. 마이너스 2at 제곱인데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at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t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3만 이항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요 녀석과 x 플러스 3의 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의 값이 기울기 1이었으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3의 값이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값이 빵입니다. 연립방식 풀어서 A값을 지금 구하라고? 연립방식이 까다롭네. 어떻게 연립하냐 이거를? 이 녀석의 값은 t제곱으로 묶어주면은 2t 플러스 a인가? t의 값은 빵 또는 마이너스 2분의 2가 t의 값인가? t한테 빵을 대입했을 때 a의 값은? 네, t가 빵이었을 때 a 값은 1입니다. t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2였을 때 a 값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했더니 4분의 3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항하겠습니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값이 빵입니다. 이게 2분의 a 빼기 1의 완전 제곱식인가? 그러니까 a 값은 2. 네. 그래서 모든 a 값들의 합의 값을 구하세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33번으로 갔습니다. 33번 문제는 오른쪽에서 2차 함수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있습니다. 2차 함수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의 좌표는 P점입니다. 근데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고 Y는 X 위에 A점, B점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밑변값을 누구로 잡을 거야?
A, B를 밑변값으로 잡을 것 같은데? 두 점 사이 기획값 2루트이고? 그럼 내가 바라고 있는 건 넓이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높이의 값이 최소이기를 바라는 상태인 거네. 그럼 높이의 값이 최소가 나오려면 도대체 P점 좌표는 어디 있어야 높이의 값은 최소일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수업 시험하는 그래프에 있는 점들 중에 높이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P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접선의 접점 좌표가 P가 돼야지 그때 삼각형의 높이의 값이 최소입니다. 왜냐면 다른 데 있는 점에서 거리를 재면은 거리가 너무 깁니다. 이런 데 길이는 너무 깁니다. 이때가 거리가 제일 짧습니다. 이해된 거 맞죠? 그래서 나는 기울기가 1인 접선의 접점 좌표가 P점일 때가 넓이는 최소일 겁니다. 그럼 필요한 건 접선의 기울기가 1 나오는 게 필요한 거네? 미분했더니 2t 플러스 3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1 나오는 t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 t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P점 좌표의 값 마이너스 1, 누구지? 네,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할 거죠? 그럼 세 점을 알고 있으면 구태여, 그래도 이것도 해보자.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높이가 필요하죠. 이 삼각형 높이. 높이의 값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줄 아나요? 건이 얘기해 볼래요? 네, 건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루트 x 앞에 거 제곱, y 앞에 거 제곱 더할 거고요. 분자는 점을 대입하고 쓰기만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분모는 루트, 분자는 절대값. x 앞에 거 제곱, y 앞에 거 제곱. 분자의 값은 점의 좌표를 대입만 한 거 쓰기만 하면 되거든? 알아요? 알면 옳게 대답하셨어야죠. 네,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값 2루트 2, 높이의 값이 최소 높이가 루트 2분의 3. 그 답은 3인가요? 또는 한 점 좌표가 1,1, 또 한 점은 3,3, 또 한 점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중이죠?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세 점 중에 원점이 하나도 없네. 원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거든?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는 옮겨도 평행이동의 넓이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세 점을 똑같이 이동하겠습니다. 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은 한 점이 원점이 되는 거니?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원점이 아닌 점의 바깥쪽 길이 곱한 것과 안쪽 길이 곱한 거의 차이값을 쓰기만 하면 돼요. 세 점 좌표 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아래. 선생님 살짝 걱정되는 거는 또 우리 모 양께서 집중력이 상실됐을까봐 걱정이네요. 아직까지 괜찮나요? 저요? 네. 네. 집중력 괜찮아? 자, 다음에는 2차 함수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의 x축과 y축과 만나는 두 점 좌표를 AB라고 하겠습니다. x축과 y축과 만나는 두 점? 근데 곡선 위는 한 점 P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의 최대값은 무엇인가요? A점의 x좌표는 양수고요. P점은 일사오면 위에 있는 점입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 A점, y축과 만나는 점이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아는 거 아닌가? B점 좌표는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데 y축과 만나는 점이 누구죠? 네, 아주 빠른 속도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x절편 값도 구할 생각입니다. 이게 빵 나온 게 필요한데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가?
그러니까 빵 나온 게 145면에 빵 나온 점이 누구야? y가 빵 나오는 x의 평값은 네, 145면 x의 양수인 게 2,0이죠? 그때 포물선에 대해서 넓이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러갑니다. 포물선 위로 블록입니다.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하고 2가 있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2라고요. 그럼 포물선에 대해서 곡선 위에 있는 P점 삼각형 넓이는 최대였으면 좋겠고, 그럼 내가 일단 곡선에 A점, B점을 연결하는 녀석의 값이 한 밑변으로 잡아야 되겠네. 근데 A점, B점을 연결하는 선은 기울기가 몇이야? A, B를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여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과 평행한 접선의 접점 좌표가 P점이 됐을 때가 넓이는 최대일 것 같은데 이때가 높이가 최대일 거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우리는 이때 접한 점에서 넓이의 값이 지금 이 삼각형 넓이의 값이 최대일 것 같거든? 높이의 값이 최대가 되니까 아까랑 똑같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이 점이 누군지 알면 되겠다. 근데 이 선의 기울기가 누구죠? 아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이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이 필요합니다. 미분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오는 x의 값은 1? 그럼 이 점 좌표는 1, 몇이야? 1,2라고요? 이 선이 선생님 그림 못 그려서 그렇지 x축의 평행선이었던 거네? 맞나요? x축의 평행선이었으니까 밑변값이 1, 높이의 값이 2인가? 이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39 439번은 1, 마이너스라고 하는 점에서 2차 함수에 그어준 접선이 두 개 존재합니다. 그때 접점의 좌표에서의 접선의 수직이 되는 직선이 y절편값이 각각 누구인가요? 1,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그어준 접선. 포물선이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하나 있는데 1, 마이너스라는 점이 대칭축이값 1이네? 1, 마이너스라는 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접선과 수직인 선 구하시라고요? 접점의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접점 좌표를 t, t제곱 마이너스 2t라고 잡았습니다. 기울기의 값이 누구죠? 기울기는 미분에서 t만 대입하니까 2t 마이너스 2인가요? 그때 요 녀석의 값은 접선, 우리가 찾는 건 접선과 수직인 선이죠. 일단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접선이 1, 마이너스 1 지나니까 t값을 구할 수 있겠네. 접선이 y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2t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t고요. 요 녀석의 값이 지난 점이 1,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t값 구하려고 합니다. 1 대입했더니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t니까 4t 되신 거 맞나요? 이제 방정식 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의 값은 빵입니다. t의 값은 0돈이네. 그럼 한 접점의 좌표의 값은 누구라고요? 2 대입했더니 2,0? 또 한 접점의 좌표는 0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0,0인가요? 그때 기울기의 값이 2 대입했더니 기울기는 2 대입한 기울기의 값은 2, 0 대입했더니 기울기는 그럼 여기 기울기는 2,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고? 근데 수직인 선이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닌가? 맞아요? 수직인 선이 필요합니다. 수직인 선은 이 선은 기울기가 몇이야?
아, 이분을 2분의 1. 우리가 지금 수직인선 구하고 있습니다. 원점을 지났는데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요? 두 번째는 이쪽에서 수직인선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울기는 2였잖아. 지금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2,0을 지납니다.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입니다. y절편값이 필요합니다. y절편값이 한 녀석은 빵이고 또 한 녀석의 값은 1이네요. 그래서 답은 1이 답이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54. 아, 44. 43번. 지하이도 집중 잘 하고 있나요? 43번은 A점에서 이차함수에 그어준 두 개의 접선의 접점이 BC라고 합니다. 그때 삼각형 ABC의 무균심이 저렇게 된다고 한다면 A 값은 누구인가요? 접점좌표가 필요하다고? 무균심은 또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고, 그럼 접점좌표를 구하자. 접점좌표는 t, t제곱 플러스 5t 빼기 2가 접점이고 기울기의 값은 미분에서 t를 대입한 2t 플러스 5가 기울기입니다.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y에서 y좌표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는 점의 좌표가 a, 3을 지난다고요? 그러니까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5. 그 다음 a 대입했더니 여기가 지금 a 마이너스 t네.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t 2at. 아이고야. 그리고 상수항의 값이 5a인가? 네, 이거 4개, 2개 전개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항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5 마이너스 5a인가? 5t의 값은 소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 방정식에 두 개의 근해값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데 이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해값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A점 좌표는 A, 3 B점 좌표는 알파, 누구 C점 좌표의 건 베타, 누구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 값이 2인 거 알고 있군요. 그러면은 3분의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2가 나와야 되겠네요. 두 분의 합의 값이 누구죠? 2A. 그럼 2를 대입했더니 3A인의 분자가 그래서 A 값 2가 되겠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문제는 444번 문제. 444번 문제가 3차함수 밖에 있는 점에서 이 곡선에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오직 하나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해.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시험에 출제하기 너무 쉬운 문제들이거든? 근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곡선 밖의 점에서 이 곡선에다 그어준 접선이 몇 개 있다 이런 문제 되게 많이 출제하거든? 그런데 곡선 밖의 점에서 그어준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하고 똑같아.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즉 t의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있읍시다. 접선은 접점마다 다른 접선이 존재할 텐데 접선이 한 개 있으면 접점의 개수도 한 개 있다는 얘기고요. 접점이 하나 있으면은 점의 좌표인 x좌표인 t의 값도 하나 있겠네요. 네, 이해하시나요? 건이야 지금 이해된 표정 맞니? 아 이해가 안 됐어? 내 말이 뭐 어느 포인트에서 어려운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연결했거든. 이게 3차 함수야. 3차 함수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이 하나만 있다며. 이런 데 있는 점의 좌표가 a, 4라는 점이 있으면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여기선 접선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접선이 있을까? 없네. 다른 데는 접선이 없잖아. 그지? 그런데 접선이 지금 하나밖에 못 그리는데 그러면 접점은 한 개 있잖아. 근데 다른 점에서 접선을 갖다 구하면 A, 4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3개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접선 1개, 이쪽에 접선 1개, 이쪽에 접선 1개. 접점의 개수의 값은 다 해서 3개 있네. 접선이 3개면 접점 3개 있네.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랑 똑같다고. 접선이 1개면 접점 1개, 접선이 3개면 접점은 3개. 이해됐을 것 같은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말은 영원히 기억하실 거고요.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로 풉니다. 접점부터 가정하면 되겠네. 쌤이 이제 접선 바로 구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나 지금 접선 바로 구하는데. 접선이 됐을까요? 네, 이 접선이 A, 4를 지난다면서요. A, 4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x한테 지금 A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a랑 곱한 플러스 3at제곱, 12at가 있는 거네? 이항하려고 합니다. 2t의 세제곱, 플러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3a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t가 있나?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t의 값이 지금 몇 개 있다고요? t의 값이 한 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t의 값은 빵이라고 하는 근의 값을 가지는 거 아니야? 3차 방식의 근의 값이 빵이 근이니까 그 t를 제외한 2차 방식의 근의 값은 아까도 한번 했잖아. 얘가 빵을 근으로 갔던지. 근데 t의 값이 빵이면 a도 빵이어야 되나? 첫 번째는 a가 빵이면 t의 값은 빵밖에 없습니다. 이게 2t의 세제곱이 빵이니까. 하지만 t의 값이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a가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네, 판별 계산하고 있습니다. 9a제곱 마이너스 36a 플러스 36 플러스 24에 4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판별식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9a제곱 마이너스 60a 플러스 60a 된 거 맞아요? 뭘로 약분하냐 이거를? 3으로 약분하면은 3a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12? 어이씨 되나 인수분해가? 20이 나와? 네. 어떻게 하면은? 아 되는구나. 그럼 인수분해했더니 3a 플러스 2하고 a 플러스 6이 0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6부터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까지인가? a가 빵이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니 문제가? 아 a가 빵이었을 때 발생하는 일은 a가 빵이면 이 점 빵 컴마 4니? 맞아요? 근데 빵 컴마 4는 곡선 밖에 점이어야 되는데 빵 대입하면 4 나오죠. 빵 컴마 4는 곡선 위의 점이니까 a가 빵인 건 안 되는 거네. 그때 이 녀석 가지고 곱해주세요라고 한 것 같은데 곱했더니 답은 4가 되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50.
50번이 곡선 두 개가 한 교점에서 각각 곡선에 그어준 접선이 L1과 L2입니다. L1과 L2의 접선의 기울기의 차이값이 1이 되게끔 하는 A의 값을 결정하세요. 교점? 교점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 A 플러스 1 x의 제곱 갖다가 놓고 있습니다.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빵인가? 근데 이거의 근이 교점의 x좌표일 건데 교점에서 그어준 두 개의 접선이라고? 그러면 이때 근의 값이 누군지 모르네. A가 누군지 모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래서 이때 근의 값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근의 값이 교점의 x좌표인 거지?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할게요.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차이값이 1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알파만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인가? 첫 번째 거 미분했더니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2알파. 두 번째 거 미분해서 알파 대입하려고 하거든. 미분했더니 2A알파 플러스 3인가? 이 두 개 차이값이 M1에서 M2를 뺀 값이 1 나오도록 하는 A값을 결정하세요. M1에서 M2를 뺐더니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A알파 마이너스 3인가? 그 값이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값이 1 나오도록 하는 A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이고야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10번씩 풀어야 되는데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죠. 그럼 성립하는 거는 A 플러스 1 알파의 제곱 3알파 마이너스 2의 값은 빵이라고 하는 식이 성립합니다. 문자는 A알파. 이 녀석의 값은 2항해주면은 2를 약분할까? A 플러스 1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 선생님이 2항해준 다음에 2로 나누기까지 했는데 된 거 맞을까요? 그럼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면은 A 플러스 1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니?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알파니까 알파 알파의 값 2네요. 알파한테 2 대입하려고요. 알파한테 2 대입했더니 2 대입하면은 알파 플러스 1, A 플러스 1 값은 마이너스 1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아래 거 51번으로 갔습니다. 지금 풀어줄 때 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거냐? 그 다음이 51번 문제가 fx하고 gx의 그래프가 1,k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접선인 서로 수직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조건들은 f한테 1 대입하면 k예요. g한테도 1 대입하면 k예요. 서로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f'1 곱하기 g'1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고 지금 출발합니다. 근데 곡선 fx 곱하기 gx 위에 1,k 제곱이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k제곱으로 상수함수입니다. 그때 f'1 g'1 값을 빼주세요 라고 얘기했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빵이라는 얘기 아니야? 상수함수니까? 된 거 맞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해서 1 대입하는 거지. 내가 지금 곱미분한 다음에 1 대입했거든?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빵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따라서 f'1의 값은 누군지 몰라. 근데 g1은 k인 거 알고 있네. f1의 값도 k인 거 알고 있고 g'1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사용 k 곱하기 f'1 더하기 g'1인가? 된 거 맞나요?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거는 k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k는 빵이 아니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k의 값은 지우고 요 값이 빵이라는 얘기네. 합과 곱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합하면 0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가 1,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겠네. 그때 큰 녀석의 값이 1, 작은 녀석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6번으로 갔습니다. 56번 문제는 포물선에서 접하는 접선을 가지고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좀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오른쪽 그림에서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 AB하고 AD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AD도 접선, AB도 접선. 근데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니까 지금 AB의 기울기가 몇이야? AB 기울기 1, AD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 값이 플러스 1 되는 이 접점좌표만 알면은 그림이 Y축 대칭일 거니까 이 점은 안 구해도 되겠다.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요 녀석만 구하면은 난 절편값을 이용해서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접점좌표 누군지 몰라 접점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2t가 기울기인가? 그 기울기 값 1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접점 좌표의 값은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접점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은 4분의 7인가? 근데 이 선의 기울기는 1이라며. y-4분의 7 기울기는 1 x 플러스 2분의 1 접선 구했습니다. 그 접선의 값이 x 플러스 4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y절편값 4분의 9 x절편값 마이너스 4분의 9. 그럼 대각선 길이의 값은 여기 길이는 4분의 9루트 2?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9루트 2입니다. 넓이 구하세요. 8분의 81인가요? 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7번으로 왔습니다. 지하 표정이 지금 어느 순간부터 집중 안 되는 표정이 역력한데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네. 지하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해야 되겠다. 자, 두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곡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일사분면 위에서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일사분면 위에서 만나는 점인데 첫 번째 포물선은 아랫블록입니다. 대칭축이 누구죠, 지하야? 대칭축은 1입니다. 두 번째 건 대칭축이 누구죠? 네. 그러니까 0이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0, 대칭축의 값이 1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두 점 중에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이 P점이라고 합니다. P점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식을 갖다 놓고 이항했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럼 교점 좌표의 값은 2하고 마이너스 1이겠네? 1사분면 있는 점이니까 P점 좌표 오른쪽의 점일 거고 그 점 좌표는 x좌표 2가 되겠네. 2 대입했더니 y좌표의 값은 2인가요? 자, 포물선 둘 다 2 대입하면 2가 나오네요. 그래서 P점 2,1이라는 점에서 곡선에다 그어준 접선이 각각 L과 M입니다. 그럼 L, M의 값을 두 개만 구하면 되겠네. 엄청 쉬운 것 같은데? 이쪽에는 접선 하나 구하세요. 또 이쪽에는 접선 하나 구하세요. 두 개의 접선을 구한 다음에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X축은 뭐 어딘가 있겠지 뭐. 이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필요한 녀석의 값은 2,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만 알면 되겠네? 그건 1도 아닌 거고. 자, 먼저 이것부터 구해볼까? 아래로 블록인 녀석에서 미분에서 2를 대입했더니
미분에서 2를 대입했더니 2라고 얘기하신 거죠? 완전히 4라고 얘기한 거 들어버렸다? 계산하고 좀 사가. 네. 그래서 접선의 값은 y는 2x-2가 접선이고요. 두 번째 접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분에서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다고. 네, 마이너스 4. y의 값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그때 문제에 구한 건 삼각형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점 좌표가 누구죠? 이 점이 누구죠? 밑변 길이의 값은 2분의 3. 높이의 값은.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 몇 번인가요? 아래. 자, 원과 포물선이 접할 때는 법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원과 포물선이 접할 때는 법선을 가지고 풀어요. 포물선하고 원이 두 점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두 점에서 접하고 있을 때 두 점은 서로 y축 대칭인 점일 겁니다. 포물선도 y축 대칭, 원도 y축 대칭. 그때는 접점의 좌표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수직인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접점 좌표의 값을 가정했습니다. 접점을 t, 포물선 위의 점 2분의 1 t제곱으로 잡았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구했습니다. 미분의 t 대입했으니까 기울기가 누구죠? 그렇다면 법선의 기울기의 값은 이제 법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고 법선의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그런데 지나는 점의 좌표는 법선이 지나는 점은 원의 중심 0,3을 지나겠죠? 대입에서 등호를 만족하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해서 접점을 구하려고 합니다. 빵 대입했던 1, 그러면 2분의 1 t제곱의 값이 2, 그럼 t의 값은 2가 되겠네. 그럼 접점의 좌표의 값은 2,2인가요? 2,2하고 0,3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거리가 몇이죠?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0번. 60번은 오른쪽에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이 1,2라는 점에서 접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넓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 1,2가 접점이라고 알려준 거야 지금? 그럼 1,2가 접점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접선의 방식은 1도 아니구만. 기울기만 알면 되겠네. 기울기가 누군데요? 네, 기울기 값은 3이네요.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y의 값은 3x 1? 이게 지금 접선이고 근데 중심 좌표가 y축에 있다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법선이 필요한 거죠? 1,1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1,2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 녀석의 y절편값이 원의 중심 아닌가? y절편 구하려고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3, 아니다, 플러스 3분의 7? 그래서 y절편값이 3분의 7입니다. 중심점 좌표가 0,3분의 7이고 원 위의 점의 좌표가 1,2입니다. 둘 사이의 거리 재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의 값은 3분의 루트 10. 그리고 넓이의 값은 네, 5분의 10파이가 답이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61번. 61번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다 구하세요. 롤의 정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점이 주어진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다. 이게 롤의 정리였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주어진 범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다. 그 C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필요합니다.
미분했더니 2C 플러스 1C 마이너스 2 더하기 C 플러스 1의 제곱이 미분의 C 대입한 거니? C 플러스 1로 묶었습니다. 앞에서는 2C-4가 남고요. 뒤에서는 C 플러스 1이 남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한 녀석은 마이너스 1이고요. 3C-3이 빵이니까 또 한 녀석의 값 1이네. 이 C의 값들은 다 이 범위에 들어있나요? 네. 그래서 C는 다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 합의값을 구하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64번. 64번은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은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C의 값은 반드시 주어진 범위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자, 미분에서 C 대입하려고 합니다. 미분에서 C 대입할 건데 앞에 거 미분했더니 X-B가 남으니까 C-B인가? 그리고 앞에 거 대입이고 뒤에 거 미분했더니 거기다 C 대입하면 C-A. 그 값이 빵 나온 C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는 평균값이니까 A, B 사이에 있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65번으로 갔습니다. 65번은 다음 함수에 대해서 저 식을 만족하는 C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함수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써있는 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언급하는 이 식은 2로 양변을 나누게 하면은 1 마이너스 2인가? 나 2로 나누기 하려고 하고 있거든, 양변을. 양변을 2로 나누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뭐죠? 이게 왼쪽이? 1,F1과 마이너스 1,F 마이너스 1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게 왼쪽 거?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도록 하는 C의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하는 것만 찾으세요. 우리 이런 걸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하나? 그런데 처음에 이 녀석의 값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그리지 않아?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지? 1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요게 점선이네. 왼쪽에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점선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지점 C가 있나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동그라미 값이 0이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0 나올 때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 여기 있는 모든 점은 접선의 기울기 음수, 여기 있는데 모든 점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양수. 뾰족한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음수, 양수만 존재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빵 나올 때는 있어, 없어? 없어. 절대 빵이 안 나와.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기울기의 값이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기울기의 값이 0입니다. 그리고 1보다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누구야? 플러스 1 대입하면 누구야? 이 그림이라고? 근데 이 그림은 마이너스 1,F-1이라고 1,F1 사이의 기울기,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빵인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빵인데 그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 똑같은 C의 값은 있어, 없어? 없어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빵인데 이게 상수함수잖아, y는 1. 그러니까 이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오죠? 그러니까 C의 값 무진장 많죠? 그러니까 이건 됩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위로 블록인 포물선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빵인데
동그라미 값은 빵인데 접선의 기울기 빵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C의 값은 정확히 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됩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69번으로 갔습니다. 69번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가 있습니다. 6을 갖다 대입한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6 대입한 거의 최소값을 뭐라고? 미분이 가능하다고만 얘기했네. 2 대입하면 7 나온다고? 2부터 6까지는 모든 실수 x대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3 이상입니다. 뭐지? 6-2분의 f6-f2 이게 2,f2와 6,f6의 평균 변화율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이 녀석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C의 값은 2하고 6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존재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2하고 6 사이는 C에 대해서 모든 C에 대해서 3보다 커졌다면서요. 오른쪽에 3보다 커졌다면서. 그러니까 왼쪽도 3보다 커졌겠지. 왼쪽이 3보다 커질 건데 분모의 값은 4. 그럼 f6-f2의 값은 12보다 커 낫겠군요. 근데 f의 값은 7이라면서요. 7을 이항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거는 세타가 나오면은 대입만 하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세타가 나오면 대입만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70. 다시 한 번요. 70. 70. 70번? 70번은 선생님이 개념센 수학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줬었는데 fx-1하고 fx 플러스 2로 예를 들어줬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죠? 문제 어디에도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는 말이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 fx 값이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닫힌 구간 x-4부터 x 플러스 4까지 범위에서 연속입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요. 미분이 가능한 건 연속인 걸 전제로 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이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 구간에서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C의 값은 x-4부터 x 플러스 4까지 범위에 적어도 항상 꼭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쓴 거는 평균값 정리를 썼습니다. 근데 분모의 값이 8입니다. 분모가 8이기 때문에 양변에 8을 곱하면 밑줄 친 녀석의 값이 8f'C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8f'C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면 C의 값도 무한대로 가겠군요. 가운데 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의 값은 C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3이라고 하니까 C가 무한대로 갈 때 f'C도 3이 되겠죠? 된 거 맞나요? 그럼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안 풀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x 플러스 4에서 x 마이너스 4를 빼면 몇이야? 그 8하고 이것만 곱하면 되는 거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아래.
세타가 있으면 대입만 하세요. 아래 이 문제는 71번은 질문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온다 그랬는데 자, 함수는 x의 3승입니다.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a 플러스 h의 세제곱 a의 세제곱 h 곱하기 미분한 거한테 a 플러스 세타 h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전개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전개밖에 안 했습니다. 자, a의 3승의 값은 지워집니다. 3a제곱 h도 지워집니다. 남은 것들은 h가 양수라고 하니까 h가 약분하겠습니다. h 두 개씩 약분했습니다. h 두 개 약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h가 빵으로 갔을 때 세타가 궁금합니다. h의 값이 빵으로 갑니다. h가 빵으로 가면 지워지겠네. 3의 1이라는 녀석과 6a 세타는 똑같습니다. 그럼 세타가 누굴까요? a 양수라고 있습니다.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복습하지 않고 숙제를 하나 봐요. 자,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이죠? 75번. 75? 네. 자, 75번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이 존재하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녀석의 값은 2-1을 4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F2하고 마이너스 2,F-2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F' C의 값이 똑같은 C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걸 찾으세요. 첫 번째 녀석의 값은 0보다 컸을 때는 x제곱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인가? 0보다 컸을 때는 x제곱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2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대입했습니다. 된 거 맞나요? 그런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몇이야? 4칸 갔을 때 8칸 커졌으니까 기울기 2인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지점이 있어 없어? 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 C의 값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됩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과 똑같습니다. 루트 제곱의 값은 절대값과 똑같은데 절대값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꺾어지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3에서 이쪽에 있는 기울기 1, 이쪽에 있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1, 2,5를 지나나? 둘 사이의 기울기의 값은 1입니다.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 1인 점은 몇 개나 있지? 무수히 많네. 되는 거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요 녀석은 x에만 절대값 있는 거 맞아요? x의 제곱과 절대값 x의 제곱은 똑같으니까 이건 x에 다 절대값 있는 상황입니다. x에 다 절대값 있으니까 x에만 절대값 있으면 y축 오른쪽 것만 그려서 y축 대칭할 거죠? 그럼 y축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그럼 x절편의 값이 0과 4가 되겠네. 위로 블록이네.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그 녀석의 값을 y축 오른쪽 것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했습니다. 요 그림이네? 근데 2대2하면 누구야? 2가 대칭축인가? 2,4예요? 마이너스 2대입에도 4가 나오겠군요. 그럼 두 점 사이 기울기 값은 동그라미 값은 빵이구만.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게 있어 없어? 없다. 네, 여기는 어떤 점도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보여드릴게요. 보완해서 올게요. 이쯤에 집에 가요. 라는 얘기군요. 10분이나 남았어요. 이번에 피곤해요. 죽겠어요. 피곤해요. 또 모르는 게 있는지 잘 찾아볼까요? C단계는 손도 안 댔나요, 혹시? 학교가 알아주시면 네! 그럼 개념센 수학 진도 좀 나갑시다. 10분 동안. 야, 물어본 거 없어? 자, 대략적인 단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세 안 돼, 이년아. 선생님, 네. 한 번에 다 나가는 걸 좋아해요. 조금 조금씩 나가는 거 계속 돌려봐야 되잖아요. 지금 빨리 해가지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해야지 겨우 잘하게 되는데 쉴 틈이 어딨어. 잠깐만요. 뭐가 잠깐만요 좀? 여기 잠깐만. 그러니까 개념 정리만 선생님이 해주려고 해. 우리 지혜가 또 정신 좀 놓고 있는 거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여기요. 자, 다음 챕터가 함수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증가, 감소 이런 파트거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내용은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설명해 주고 몇 가지 말을 더 덧붙여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걸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인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는 보편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린 게 일반적인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의 값은 저렇게 생긴 거 말고도 이렇게 가다가 잠시 접선의 기울기 빵이었다가 또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고요. 시종일관 항상 이렇게 되는 그림도 있습니다. 3차 함수 그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4차 함수. 4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녀석의 값은 이렇게 그려진 4차 함수도 있고요. 잠시 접선의 기울기 빵이었다가 또 접선의 기울기 빵이었다가 이렇게 되는 4차 함수도 있고요. 쭉 내려가다가 접선의 기울기 빵이었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는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긴 4차 함수도 있습니다. 3차 함수의 종류는 3가지, 4차 함수의 종류는 4가지. 쌤이 이런 점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점을 체크한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점을 체크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삼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A하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3차 함수는 증가하나요? 아니죠? 모든 실수에 대해 증가하려면 이렇게 됐을 때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감소하는 거야? 저 3차 함수는? A에서부터 B 사이에서 감소하는 거지? A의 왼쪽에서는 증가, B의 오른쪽에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때 구간을 얘기할 때 감소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책은 감소하는 구간을 A부터 B까지, 어떤 책은 A부터 B까지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A, B를 포함시키지 않고 감소한다고 얘기하든지 A, B를 포함해서 감소한다고 얘기하든지 근데 아마 이 책이 우리 책도 지가 막 이렇게도 얘기했다 이렇게도 얘기했다 이런 짓거리를 할 거거든. 감소하는 구간에는 요 끝에 있는 점들을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말 이해됐을까? 그런데 여기가 C라고 한다면 C라고 하는 점에서는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여기가 D라고 한다면 D에선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이건 하나의 포인트죠. 이건 구간이 아니고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 그때 우리는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해. X가 C라고 하는 한 포인트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고요. X가 D인 점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어적인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범위에서 증가할 때는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특정 포인트에서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증가함수라는 녀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진이 지금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모든 실수에서 증가할 때가 있고요. 특정한 구간에서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려면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이 계속 증가하는 게 증가함수입니다. 특정한 범위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특정한 그 범위에서만 증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녀석은 쌤이 이렇게 그리면 이건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거 맞나요? 자, 이 점은 증가 상태야, 감소 상태야? 증가 상태라고요? 이 점은 증가 상태야, 감소 상태야? 그럼 이 점은 증가 상태야, 감소 상태야? 이 점, A라는 점, 증가 상태야, 감소 상태야? 전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접선의 길이가 빵인 점인가요? 접선의 길이 빵인 점은 증가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감소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도 곤란해. 이거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어, 수학이.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증가 상태, 감소 상태에 있는 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정지 상태에 있다는 말을 사용하려고 하거든? 하지만 그건 정식 수학 용어가 아닙니다. 너희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점은 정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A점, B점은 증가도 감소도 아니고 정지 상태라고 묘사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계속 증가하다가 잠시 정지하는 거 아니야? 접선의 여기 빵인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계속 증가하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모든 실수해 보면 증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내려간 적만 없으면 모든 실수해 보면서 증가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림이 극단적으로 여기 접선의 다 빵인 선이 여기 모든 점에 잡힌 접선의 여기 빵입니다. 쌤이 그림 이렇게 그리면 이 그림은 모든 실수해 보면서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간 적만 없으면 모든 실수해 보면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접선의 여기 음수지 않아? 이 포인트에서 감소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접선의 여기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증가함수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증가함수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데가 없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증가함수 모든 실수에서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해서 0보다 큰 같겠네. 모든 실수에서 미분해서 0보다 큰 같으면 그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자, 점의 이름을 좀 붙여보려고 하거든. 자, 동그라미 치는 점들 있지. 이런 점들은 올라가다 내려간 점, 내려가다 올라간 점입니다. 내려가다 올라간 점, 올라가다 내려간 점, 내려가다 올라간 점, 내려가다 올라간 점, 내려가다 올라간 점, 내려가다 올라간 점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올라가다 올라갔고요. 내려가다 내려갔습니다. 동그라미로 표현한 점들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그라미의 점들을 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극점은 다항함수는 뾰족한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항함수는 뾰족한 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미분에서 빵 나오는 점의 좌표가 다 극점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미분에서 빵이 나오긴 하지만 극점은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 극점은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가는 게 극점인데 이 점은 올라가다 또 올라가고 내려가다 또 내려가는 점이잖아. 그럼 미분에서 빵이라 할지라도 극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네. 극점이 되려면은 옆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접선의 기울기 음수, 즉 도함수의 부가 양의 성으로 바뀌거나 접선의 기울기 값이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뀌었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었다 양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 극점이 되는데 미분에서 빵이라 할지라도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였다가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도 양수면 그건 극점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 점도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였다가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 또 음수면 내려가다 또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극점이 되지 않습니다. 극점이 되려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근데 이 점도 이름이 있지 않을까? 세모로 표현한 두 점도 이름이 있거든. 세모로 표현한 점들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은 곡선의 성질이 변하는 점이고 여기는 변곡점은 위로 블록이었다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변곡점은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